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고요를 찾게 됩니다. 젊을 땐 사람들과 함께 시끄럽게 웃던 사람이 어느 순간 혼자서 고요하게 있는 시간을 좋아하게 되지요. 그건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보니 시끄러운 사람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늙어서도 행복한데 어떤 사람들은 늘 외로울까? 혹시 젊을 때의 관계가 노후를 결정하는 건 아닐까? 일부 관계의 품격, 혼자가 편한 사람들의 비밀.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관계를 가볍게 유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음이 편한 단 한 사람이라도 곁에 두려 합니다.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건 수많은 인맥이 아니라 하루에 10분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모임도 나가고 연락도 끊지 않으려 애썼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됐습니다. 진짜 관계는 애쓰지 않아도 이어지는구나. 사람 관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많을수록 행복해 보이지만 많을수록 빨리 지칩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이걸 일찍 깨달은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내 인생의 자리는 몇 명만 앉을 수 있게 비워두자. 이들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에 불러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잊어도 이제 내 시간이구나 하고 미소 짓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품격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결국 관계의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땐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편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며 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편안해지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말하지요. 이제는 나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과만 밥을 먹어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영화를 봐도 괜찮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혼자라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과 대화를 하게 되니까요.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단단히 세웁니다. 그게 바로 혼자의 힘입니다. 저는 요즘 연락이 뜸해진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연에는 수명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추억이 상처로 바뀝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과거를 붙잡는 대신 현재를 감사합니다. 그때 고마웠어. 그 한마디면 인생의 정리는 끝입니다. 인생 후반의 가장 큰 자유는 굳이를 내려놓는 데서 옵니다. 굳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굳이 이해받으려 하지 않아도, 굳이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입니다. 2부. 돈의 여유보다 마음의 여유가 먼저입니다. 돈이 많다고 노후가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나이가 들면 돈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돈이 안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안정은 통장보다 마음속에 쌓이는 겁니다. 내가 진짜 불안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서였구나.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돈의 크기보다 돈을 쓰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돈을 자신을 지키는 도구로 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돈을 흘려보냅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땐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게 기쁨이었다면 지금은 허리 안 아픈 좋은 의자 하나 사는 게 행복입니다. 돈의 크기는 줄었지만 만족은 오히려 커졌지요. 행복한 노년은 가진 것이 아니라 줄일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욕심이 줄면 불안도 줄고
비교가 사라지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모으는 게 아니라 나누는 시기다. 자식에게 조금씩 도와주고 친구에게 밥 한 끼 사면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때 비로소 돈은 행복의 매개체가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불행할까? 그런데 한 번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손목시계 하나 없이 검소하게 사셨지만 표정만큼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제가 물었지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은 써야죠.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을 닫으면 불행하고 돈이 없어도 마음을 열면 행복하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돈을 쓸 줄 아는 법을 압니다.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면서 그 따뜻함 속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지요. 그들에게 돈은 보여주는 수단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3부. 행복한 노후는 습관이 만든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매일을 일정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작은 텃밭을 돌보고 동네를 천천히 걷습니다. 그 모습은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하루가 아름다울 수 있구나. 젊을 땐 변화를 원하지만 나이가 들면 안정된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을 다스립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루에 약속을 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시간을 쓰자. 그 짧은 다짐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하루 20분이라도 산책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그 시간.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늘 바빴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았고 쉬면 죄책감이 들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잘 쉰 하루가 잘 산 하루라는 걸요.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쉬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쉴 때도 계획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쉼 속에서 삶의 균형을 유지하지요. 노년의 행복은 큰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침의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음악 한 곡,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루를 환하게 만듭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이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젊을 땐 큰 행복을 쫓았지만 이젠 작은 행복이 더 크구나. 몸이 불편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마음의 루틴을 가진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단단하고 그 단단함이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4부. 감사의 기술,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법.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삶을 지탱하는 정신의 근육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작은 일에도 불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감사를 품으면 힘든 일 속에서도 빛을 봅니다. 저는 예전엔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늘 이렇지? 왜 내 인생은 남들보다 힘들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려서 하는 거라는 걸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삶이 바뀌는구나.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매일 스스로에게 작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소한 고백이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감사는 사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고 말투가 다릅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유가 있고 그들의 말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감사하는 습관을 평생의 루틴으로 삼습니다. 불평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한 가지 일에 불만을 가지면 다른 100가지 일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감사를 입 밖으로 냅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는 결국 나를 위한 언어구나.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후회 속에서도 배움을 찾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 일 덕분에 내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삶은 결국 무엇을 겪었느냐 보다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는 그 관점을 바꾸는 힘입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감사를 습관으로 삼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감사를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평생의 마음 관리법이지요. 5부. 자기 이해와 평온의 기술.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5번째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젊을 때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는 깊은 내면의 평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남이 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알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땐 남의 시선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바깥의 소음에 흔들리지요.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그 소음을 꺼내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만납니다. 그들은 과거의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 한마디로 자신을 용서합니다. 자기 이해는 자기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선택을 미워하지 않고 그 시절에 나를 안아주는 것. 그게 진짜 평온의 시작입니다. 노후가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손주도 자주 오는데 내 손주들은 통 오질 않네. 비교는 평온을 갉아먹습니다. 그건 마치 매일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는 일과 같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어제의 나와만 경쟁하겠습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비교 대신 이해를 선택합니다. 누군가 잘 되면 축하할 줄 알고 누군가 힘들면 조용히 위로할 줄 압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조화롭게 살 줄 아는 법을 압니다.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5번째 비밀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증명할 게 없습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6번째 공통점은 다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노년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년을 2번째 인생의 시작으로 봅니다. 젊을 땐 돈 때문에, 가정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꿈을 꿉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기타를 배우고, 누군가는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그들에게는 젊음이 됩니다. 꿈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잠들어 있던 열정을 깨웁니다. 그 열정이 삶의 불씨가 되고 그 불씨가 하루를 따뜻하게 덮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짜로 인생의 마지막 20년이 가장 자신답게 빛나는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모두 다르듯이 내 인생의 봄도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 속에는 평생을 버텨온 사람이 가진 힘이 느껴집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나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꿈은 젊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꿈이 있어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몸으로 압니다. 그들은 오늘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피어납니다. 행복한 노후란 젊을 때보다 더 많은 걸 가지는 게 아니라 덜 가지면서 더 풍요롭게 사는 일입니다. 그들은 물건 대신 기억을 모읍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합니다. 두려움 대신 꿈을 품습니다. 그게 바로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나이를 이긴 게 아니라 시간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해가 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노을은 어제보다 더 따뜻해 보입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행복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나이 들어서도, 아니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는 걸요.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 영상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